경주와 낙양, 화산의 뒤쪽에 산중에 넓게 펼쳐진 평지가 있으며 그곳으로부터 우측이 낙양 경주였습니다. 오로봉이 있었던 지역이 우리의 역사 무대라고 했지만 이곳은 천하의 업무를 봉행하였던 천조연화도의 무대 대법왕청 비단금자의 금성과 천왕님이 계셨던 용성 당성과 왕부의 성 한양장안의 금성인 국내성과 평양성 안시성이 있었던 곳이 오로봉 지역이고, 이곳 오로봉 지역을 둘러싼 천리에 뻗은 옥토가 황제의 직영지인 기전천리이며 그곳 기전천리의 사방 몇 만리가 바로 전부 대조선 또는 대고려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회에서는 경도인 서울의 오로봉 지역에 있었던 대도 낙양과 경주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낙양과 경주. 자, 우선 역사 속에 등장하는 낙양이 경주였다는 것부터 추적해 봅시다. 역사 공부를 깊이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현 차이나의 낙양은 우리의 역사 무대 경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역사 속 경주는 낙양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 차이나의 낙양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로봉 중에 어느 지역이 낙양의 경주였는지 밝혀드리겠습니다. 문천, 경주에서 한사군 중 낙랑군, 문천 부의 남쪽 오리에 있다. 사등이천의 하류에 있다. 긴급기의 시에 동황이 한 손으로 내려주신 은퇴 만물이 골고루 받았구나. 또 불계시에는 금년봄 날씨 구저 시원하게 갠 적이 없고 열흘이나 장마비는 강물을 뒤엎은 듯 즐거워라. 호련히 씻은 듯 구름 거치니 남산 1만송이 푸른빛 쏟아 드러나네. 산에 세찬 형세 500리를 치닫다가 중도에 구부러져 비스듬히 쏟았네. 그 아래 한 줄기 문천이 있으니 만번 꺾고 천번 서려 구불구불 흐르네. 월정교 어귀향에 달려 나아가니 놀란 물결 부서져 옥을 울리는 소리로다. 엄장로 아래 와선 흐름차츰 질펀하여 물결은 잔잔하고 모래는 평편하여 비단을 펼쳐놓은 듯 나급의 모든 선비 10만 명의 불에서 불게하니 어깨서로 닿았구나. 양심과 미경은 예부터 함께 갖기 어려운데 영화의 난정 같은 성한 모임을 니라서 사양하리. 자리를 맞대고 우리 함께 금잔을 기울이세. 포도주 넘친 듯한 푸른 물빛 웅킴직하구나. 실컷 술 마셔 붉은 낯빛 뜬 줄 몰랐네. 맑게 즐겨 반쯤이나 취했을까. 손은 아직 가지 않았는데 대숲 저편에서 붉은 해가 먼저 지네. 자, 이제 경주의 군명 문천에 등장했던 명칭들을 밝혀봅시다. 동황과 나급. 상기 경주의 군명 문천에 등장하는 제명이 동황과 나급으로 동황이란 신시계천의 무대 금강산의 개성을 황도라고 합니다. 이 황도의 동부 지역이 바로 경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강산을 등지고 있었던 개성인 비단금자의 금성의 동부 지역에 경주가 있었습니다. 경주의 군명 문천에 등장한 나급은 이곳 역사 속 경주가 낙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남산 1만송이 푸른빛 쏟아 드러나네. 산의 세찬 형세 500리를 치닫다가 중도에 구부러져 비스듬히 쏟았네. 이곳 경주인 낙양에서 바라보니 천왕님이 계셨던 남원 남양의 진산 지리산의 남산이 보였다는 것이며 산맥의 세찬 형세가 500리를 치닫다가 끝부분 구부러진 오로봉 지역에 경주인 낙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와 비교하니 참으로 정확합니다. 왕희지의 난정기. 경주의 군명 문천의 내용 중에 양심과 미경은 예부터 함께 갖기 어려운데 영화의 난정 같은 성한 모임을 니라서 사양하리. 자리를 맞대고 우리 함께 금잔을 기울이세. 포도주 넘친 듯한 푸른 물길 웅큼직하구나. 실컷 술 마셔 붉은 낯빛 된 줄 몰랐네. 맑게 즐겨 반쯤이나 취했을까. 손은 아직 가지 않았는데 대숲 저편에서 붉은 해가 먼저 지네. 역사 속 낙양의 경주가 동진의 명필 문장가 왕희지의 난정기의 무대라고 합니다. 왕희지의 난정기. 351년 왕희지는 우군 장군 회계내사에 임명되어 절강성 소홍부로 갔으며 356년까지 4년 동안 관직 생활을 했다. 당시 왕희지는 흰 거위를 매우 좋아했는데 거위 목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소법을 연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 소문을 들은 도사는 흰 거위와 글씨를 쓸 좋은 비단을 가지고 찾아와 부탁했고 이에 왕희지는 그가 가져온 비단 위에 황경정을 써주었다고 합니다. 353년 회계 내사를 지냈을 당시 왕희지는 회계 산음에 있는 물가의 난정에서 봄을 맞는 연회를 열었다. 이때 열린 행사는 곡수연으로 9개의 구비에
강물을 끌어들인 후 술잔을 물에 띄워 흘러오는 술잔이 멈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시를 짓는 놀이였다. 이때 지어졌던 난정기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경주의 군명 문천에서 영화의 난정 같은 성암 모임은 왕이지의 난정기로 이 고사를 인용합니다. 영화 9년 개축 늦은 봄 초승에 회계 산음의 난정에 모였으니 계사를 행하기 위해서이다. 뭇 현재들이 다 오고 젊은이와 나이 많은 이가 다 모였다. 이곳에는 높은 산과 험준한 봉우리와 무성한 숲과 긴 대나무가 있고 또 맑은 시냇물과 거센 여울이 좌우에 서로 비쳐 띠처럼 둘러있는지라 시냇물을 끌어다 술잔 띄울 곡수를 만들고 차례로 벌려 앉으니 비록 관연하게 성대함은 없으나 술 한 잔을 마시고 시 한 수를 읊는 것이 또한 그윽한 정을 펴기에 충분하다. 내용을 비교하시면 왕이지의 난정기의 무대와 낙양인 경주의 문천이 동일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왕이지 난정기의 무대를 살펴봅시다. 왕이지가 간직 생활을 했던 난정기의 무대 회계 산음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주례 산해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기원전 5세기 초 이곳에서 월왕 구천이 오왕 부차에 포위되어 폐하였다가 20년의 고행 끝에 부차를 제압하며 와신 상담의 무대 회계의 치욕을 서력했고 진나라의 시황제는 천하를 순행할 때 이 산에 이르러 석비를 세우기도 했다. 후한 때는 군청 소재지를 산음현 소흥으로 옮기고 수나라 때 산음현은 회계현으로 개칭되었다. 소흥이 산음 회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소흥이 있었던 산음을 신증동국 여지남에서 찾아봅시다. 경상도 산음의 군명을 산양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보성의 군명을 복골산양 폐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화순의 군명을 오송 산양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산음을 산양이라고 합니다. 상기는 산양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전라도 보성의 군명 폐주에 있었던 하천이 폐수입니다. 아마도 낙양 경주에 흘렀던 하천을 폐수, 금강산 앞에 계주 해주에 흘렀던 하천을 풍패 폐수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회계 산음이 월왕 구천의 무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후국 월나라가 역사 속 경주인 낙양에 있었던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역사적인 진실을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삼국지 십상시의 난, 대월 사기전서. 삼국지 십상시의 난의 역사 속 장소는 낙양이며 낙양성의 취하전에서 호족 세력들이 환관인 십상시들을 사륙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 차이나가 조작한 역사의 치부를 들추어 내겠습니다. 취화전과 취화루. 십상시의 난 때 십상시들을 죽인 곳이 취화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월 사기전서의 무대에 취화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취화전과 낙양의 취화루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남에서 화화하는 동일한 지명이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대월 사기전서의 무대 취화전이 바로 낙양의 취화루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월 사기전서를 인용합니다. 탕용성의 축조 과정이 대월 사기전서에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먼저 황제가 정무를 보는 권원전을 지었고 그 왼쪽에 지편전, 오른쪽에 강모전을 세웠다. 또 영춘궁으로 통하는 비령문, 위원문으로 통하는 단복문을 만들었다. 또 정남쪽에는 고명전을 만들고 이것을 모두 용지라고 했다. 고명전 주위로는 내면으로 회랑을 둘렀다고 한다. 권원전 뒤쪽에는 황제의 침전인 용환전과 용서전을 세웠고 그 두 정각 왼쪽에 일광전, 오른쪽에 월명전을 세웠다. 또 그 뒤쪽에는 궁녀가 거주하는 취화전과 용서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또 창고를 짓고 성의 해자를 둘렀다고 한다. 성에는 4개의 문을 만들었는데 동문을 상보문, 서문을 광복문, 남문을 대흥문, 북문을 요동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성 안에 홍천 아사를 짓고 밖에는 숭엄사를 지었다. 그리고 5개의 봉송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십상시의 난의 무대는 낙양입니다. 그런데 대월 사기전서에 십상시의 난 때 십상시들을 죽인 취화루가 베트남 역사 대월 사기전서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궁녀가 거주했던 취화전입니다. 신증동국여지승남에서 화화화는 동일한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동영상 제 144회를 꼭 참조 바랍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상기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의 역사 속 경주와 낙양을 채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정보들입니다. 대월 사기전서의 궁실 권원전, 낙양궁의 권원전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낙양성의 남문을 대흥문이라고 합니다. 대흥이란 금강산에 있었던 개성의 성을 대흥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주인 낙양성의 남쪽에 개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경주 낙양이 개성의 군명 황도의 동부 지역인 동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황이 아주 딱딱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나라의 제후국 월나라가 경주인 낙양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주인 낙양에 월나라만 있었는가? 아닙니다. 한양 장안을 천문만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안지에서 여부리가 봉해진 낙양은 10만호라고 했습니다. 한양 장안보다 10배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낙양에 어떠한 제후국이 또 있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초나라, 전라도 정읍의 군명을 정촌 초산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이산의 군명을 초산 이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정읍과 평안도 이산의 군명 초산이란 제후국 초나라가 있었던 곳의 진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명들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신증 동국여지수남 전라도 정읍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객관 서쪽에 있다. 솔 위의 기문에서 두건을 젖혀쓰고 홀로 앉아 마음을 열어 외로이 읊조리면 소송하고 맷때리는 시끄러운 일이 아주 없어지고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에서 바람 쏘이는 흥이 완연히 있으니 아정과 백성들이 공을 애모하여 공의 관양을 취하여 정자 이름을 낙성이라 하고 그 오랫도록 공을 잊지 못하는 뜻을 붙인 것이다 하였다. 전라도 정읍의 누정인 정자 이름을 낙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낙양의 성이 낙성입니다. 제후국 초나라도 낙양인 경주에 있었습니다. 오봉산과 낙산. 영주인 한라산의 오른쪽 끝이 오봉산입니다. 서울에 동대문이 있었던 곳이 낙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증 동국여지남에서는 낙산을 오봉산이라고 합니다. 한라산인 영주의 동부 지역이 바로 초나라의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수군가의 저자는 동정호에서 5천원 어이하여 동남으로 벌려있고라고 읊었습니다. 오나라의 우측이 제나라이고 제나라의 우측이 초나라였던 것입니다. 오로봉의 맨 우측 오봉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봉우리가 5개인 흔적이 확연히 드러나 있습니다. 처음에 이곳을 보고 이 오봉산이 오로봉인 줄 알고 착각해서 장시간 허탕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봉우리가 5개인 이 산의 정체가 바로 오봉산인 낙산입니다. 낙양에 있었던 산이 바로 낙산입니다. 강원도 양양의 산천조를 인용합니다. 오봉산 부동쪽 시보리에 있으며 낙산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제후국 제나라 양양의 동쪽 시보리에 낙양에 있었던 산인 낙산이 있었던 것으로 낙양에 있었던 나라가 대월 사기 전세의 주인공인 구천의 월나라와 바로 초나라였습니다. 물론 조그마한 제국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낙산인 오봉산의 시보리에 있었던 양양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강원도 양양의 군명을 익현 동령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익주 연주 조양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을 무진무주 광주 익주 해양 익양 소속이라고 합니다. 상계의 군명들은 양양 청하 익현 익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지명들로 군명 청하란 청주에 있었던 하천이며 군명 조양과 무조는 제나라의 공국자 강태공이 봉주로 받은 영구와 동일한 지명으로 양양은 적벽대전의 무대이면서 제후국 제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에서 시보리 거리에 오로봉 중의 마지막 봉우리 오봉산인 낙산이 있었습니다. 자, 거리를 직접 한번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증 동국여지 성남. 추가로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신증 동국여지 성남 경주부의 내용들을 인용합니다. 경주의 군명. 경상도 경주의 군명을 진한, 서라벌, 사로, 신라, 낭랑, 계림, 월성, 동경, 금호, 문천이라고 부릅니다. 경주의 군명을 정밀하게 밝혀봅시다. 경주의 군명 중 진한. 탕구투. 현 역사에서는 고비사막 이동, 내몽골 남부, 섬서서부, 청해성 북부 지방을 포함한 감숙성 주변 지역을 이르는 말. 다른 말로 진한, 동한, 당항, 돈황, 당올, 탕구르 혹은 당구르. 상나라에서는 상제님, 한알림, 불처님, 당골, 당군, 당군을 부르는 말이다. 경주의 이름 탕구투란 탕구르인 샤카의 토로, 샤카는 샥달로 박달, 박더라고 했습니다. 역사 속 경주의 군명이 진한, 돈황인 탕구투라고 합니다. 경주의 군명 중 낭랑. 평안도 평양의 군명도 낭랑입니다. 평양은 경도인 서울의 서부 지역인 서경이고
경주의 군명은 동경입니다. 이렇듯 위치가 다른데 역사를 조작한 니은들은 우리 역사의 진실을 숨기고 은폐시키기 위해 우리의 지리지를 이렇듯 조작했습니다. 경주의 군명 중 월성, 월을 현 차이나어로 외로 발음합니다. 이곳이 임진왜란의 기반지역인 것 같지 않습니까? 추후에 밝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제후국 월나라와도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경주의 산천, 금강산, 부해복쪽 칠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개성 금성에 있었던 금강산이 경주의 근처에 있었습니다. 경주의 신증, 사만의 백성들로 하여금 신음이 변하여서 태평색이 되게 했네. 육룡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니 태양의 술에 황도에 올랐도다. 화산의 양지편에 수도를 정하시니 이 서울 주나라의 풍호와 비등하구나 라고 했습니다. 경주를 비유할 때 황도와 화산의 양지인 화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황도와 황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황주란 세금과 황은 동일한 의미로, 그래서 황금으로 황주는 금강산 지역이며 화산에 있었던 양지가 화양으로 화산의 한쪽 편에 화산곡의 무대 한양자간이, 그리고 그 화산의 반대편에 경주인 낙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삼국지에서 낙양에 있었던 동탁이 반동탁 연합군들의 공격을 피해 황제를 모시고 장안으로 천도해 버립니다. 이렇듯 낙양과 장안은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화산의 뒤쪽이 낙양인 경주로 그곳으로부터 오로봉 중에 맨 오른쪽 끝 오봉산인 낙산까지 그곳이 낙양이었습니다.